네, 4반 친구들 여전히 보건실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소리가 선생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 조선시대 여성의 삶 디딤 영상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시대 여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았었죠. 사실 고려시대까지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이 유교 질서가 강조가 되면서 여성들의 삶이 많이 답답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림, 신윤복의 장옷 입은 여인, 그리고 김홍도의 평생도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유교의 여자에 대한 세 가지 법도인 삼종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른다는 이런 법칙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층에 따라서도 삶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상민 여성들은 이런 길쌈이나 이런 집안일, 빨래 이런 것들 많이 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나물 캐기도 있었고요. 자, 여러분이 문제까지 내서 우리가 공부를 다 해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조선시대에 여성들 중에서 좀 뛰어났던 여성들은 누가 있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사임당입니다.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신사임당 주제로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누구의 어머니죠? 바로 이율곡 선생, 율곡 이의 어머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신이 성이고 사임당이 이름입니다. 자, 뒤에 보면 이제 허난설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이분도 허가 성이고 난설원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두 분 다 이제 양반인데 세 글자, 그러니까 총 네 글자로 짓는 것이 그 시대의 유행이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심사임당은 어려서부터 바느질과 그림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고 꾸준한 교육을 받아 학식이 높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드라마에서도 사실 심사임당의 그림 실력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림에 이렇게 초충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초충도는 풀과 곤충을 소재로 한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나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지가 열리는 이 가지나무, 그리고 뭐 때문에 사마귀, 메뚜기인가요? 뭐 개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정물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혼 후에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중에서 이인은 조선시대 뛰어난 학자로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허난설원입니다. 자, 허난설원은 여러분들 홍길동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거는 어떤 소설인가요? 서민들이 즐겼던 한글 소설 5개 중에 하나였죠? 자, 이것을 지은 이가 아니라 이것을 지은 허균이라는 분의 누나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잘 썼는데 이 허난설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재능이 높게 평가되지 못하고 또 아쉽게도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허난설원의 동생인 허균이 이 누나의 시를 모아서 책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조선에서 인정받지 못한 허난설원의 시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경우 간혹 있죠. 실제로 우리 반에서 높은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친구가 다른 반에서는 인기가 많다든지 뛰어난 성적을 거둔다든지 실력을 발휘할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허난설원도 우리나라보다는 중국과 일본에서 먼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난설원집, 그렇죠? 앞에 있는 허자는 빼고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이름 세 글자만 따서 난설원집을 우리가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쌀모으기 행사에서 가끔 보았던 분인데요. 김만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선시대 상민 여성이에요. 자, 앞에서 봤던 신사임당 허난설원은
양반 집안이었는데요. 이 김만덕은 양반이 아니라 상민 여성입니다. 자, 조선시대는 우리가 여성의 활동이 많이 제약이 있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가이자 사회활동가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자, 그분에 대한 기록이 만덕전이라고 하는 책에 남아 있는데요.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남아 있는데, 자, 이분은 선행,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착한 행동이 정조에게 왕에게 알려졌고, 당시 최재공이라고 하는 분이 만덕전, 위에 보고 있는 이 책이죠. 이 만덕전을 지어서 널리 사람들에게 이분의 선행을 알렸다고 합니다. 어떤 선행을 하셨냐라고 하고 봤더니, 자, 첫 번째, 자, 이분은 제주도 분입니다. 제주도의 상민 집안, 그러니까 보통 집안인 거죠. 양반이 아니라. 이 태어난 김만덕은 어려서 부모를 잃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조실 부모라고 하는데요. 자, 뒤에 보면 바다가 있고 뭐 돌이 있고 무덤이 있는 걸로 봐서 제주도의 무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고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모았다고 해요. 사업을 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어떤 CEO나 아니면 요즘에 뭐 인기 많은 요리사들, 뭐 사업 능력이 좋은 뭐 백종원, 비교하긴 정확하진 않지만 뭐 이런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돈을 잘 버는 분들, 이런 분들에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면서 많은 제주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동안 모은 돈으로 쌀을 사서 굶주린 제주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아주 착한 분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선행이 왕한테까지 전해져서 이분을 기념하는 책까지 했다고 하죠. 양반도 아니고 상민인데 이렇게까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책으로 기록이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것이 있죠? 네, 이분을 기념해서 쌀 모으기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이름을 따서 김만덕 쌀 모으기 행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쌀을 보내면 좀 어려운 분들에게 쌀을 전달해 준다고 해요. 자, 그 정도로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조선시대의 훌륭한 여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조선시대 여성분들 중에서 좀 뛰어났던 분들, 신사임당, 허난설원, 김만덕 세 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사회 디귿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도 학교에 도착을 하면 40분에 바로 옥상체육관으로 가서 줄넘기 급수제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서로가 증인이 되어서 서로의 것을 검사해주고 모두 통과했다는 것을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주면 선생님이 급수표에 통과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시작됐는데요.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또 금방 더워지겠죠? 자, 우리 또 4월에 체험학습도 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모둠도 바뀌었고 자리도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4반 친구들, 보건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4반 친구들 24명 모두 사랑합니다.